매주 이 시간 뇌가 가진 신비한 능력과 작동 원리를 살펴보고 생활 속에 응용할 수 있는 훈련 방법도 알아봅니다. 재미있는 뇌 이야기 한국뇌과학연구원 노형철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뇌가 훈련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재능을 타고난 경우는 일반인과 좀 다르지 않을까 싶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럼 천재도 있잖아요, 우리가. 네. 타고날 때부터 머리가 좋게 태어난 사람. 네, 네. 네. 그런 건 어떻게 또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이제 재능이 타고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있는데,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뇌는 1000억 개의 뇌세포로 되어 있고, 네. 이 1000억 개의 뇌세포가, 시냅스라는 그 연접 부위가 100조 개가 있어요. 1000억 개의 100조 뇌세포가. 개요? 예, 그 뇌세포가 100조 개의 연접 부위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그 뇌 현상은 실제로 우주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비견할 만합니다. 예, 뭐 어떤 학자들이 확률적으로 계산했을 때 우주에 있는 원자 개수보다도 더 많은 숫자의 조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도 밝혀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뇌 현상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같이 있다는 게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어떤 특정한 천재들한테만 이 숫자가 더 많거나 네. 조합이 더 많거나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이제 그런 경우의 수를 가지고 뇌가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것이 이제 뇌과학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네.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천재들도요? 그럼요. 똑같다고요? 예, 아인슈타인의 네. 뇌는 아인슈타인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뇌를 연구하는 것으로 이제 기부를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근 10년간 과학자분들이 이것을 연구를 했는데 그 아인슈타인의 뇌를 봤을 때 좀 어떤 특성이 있었을까? 네. 이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특정한 밝혀진 아주 특별한 특성이 나오진 않았어요. 심지어 이제 보통 사람보다 예. 무게가 1.2kg으로 보통 이제 뇌의 경우 1.4kg 정도 되거든요. 0.2kg 적은 네, 그렇죠. 적게 나가는 무게가 평균보다 이제 적게 나가는 무게도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연관이 있을 수 있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적게 나가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그런 특성들에 대해서 밝혀진 그 논문들이 나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크게 일반인들의 뇌와 다른 부분이 없었다. 그나마 이제 다른 부분이 있었다면 자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네. 그런 뇌량이라고 하는데 그 예. 부위가 훨씬 더 이제 좀 두꺼웠다 하는 정도의 연구 결과가 그 차이가 예. 천재와 천재 아닌 걸 네. 가르는 건 아닐까요? 예, 그럴 수 있는데요. 근데 예. 저희가 보는 관점은 이 천재에 대한 것이 결국은 어떤 이제 주어진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환경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 크게 요인이 예. 있다. 그래서 교육 환경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그런 환경들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고요. 그것에 의해서 뇌는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발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일반적인 네. 사람들이 네. 글쎄요, 뭐 천재의 뇌도 그렇다고 하니까 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네. 지칭을 하죠. 일반적인 네. 사람들이 뇌를 그러면 네. 뭐 천재까지는 아니어도 더 네. 이렇게 활성화시킨다고 해야 할까요? 네네네. 그런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뇌를 보통 이제 가소성이 있다고 해서 훈련하면 변화한다는 네. 말씀을 제가 드렸었잖아요. 네네. 그 가소성이 있는 것을 어떤 물리적 자극을 줄 수는 없어요. 보통의 경우에. 예. 그 말인 즉 뇌에 어떤 뭐 힘을 가해가지고 변화를 주기는 사실 힘든 거죠. 예. 그 뇌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온몸에서 들어오는 그 정보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눈에서 들어온 시각 정보, 예. 귀에서 들어오는 청각 정보, 그리고 피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촉각 정보, 그런 모든 이제 몸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이 뇌에 전달됨으로 해서 뇌가 그 정보에 반응하고 그것을 해석함으로 해서 또 다른 어떤 기억을 만들어내고 하는 이 과정들이 실제로 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뇌 훈련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어떤 뭐 사례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감각 자극 활동들이 그 뇌에 대한 연구에 좀 많이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난 시간에 피아노 치는
것을 연습했을 때 그에 대한 피질이 네. 이제 개발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 피아노를 치면 그것과 연결된 이제 뇌에 그 운동 피질이 있거든요. 예. 그 운동 피질이 실제로 두꺼워지는 것이 발견됐고요. 굵어진다고요? 그렇죠. 피질이? 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간뿐만 아니라 원숭이에 대해서도 실험을 했죠. 이 실험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반복된 어떤 행동들이 그것에 해당되는 피질을 더 많이 늘린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연습이 천재를 네.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예요? 그렇죠. 네, 많이 연습할수록.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뭐 흔히 비견한 예로 김연아 선수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 그 김연아 선수가 굉장히 많은 그 고된 연습 시간을 거쳤고 그 시간 동안에 그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연습을 시행했을 때 그런 뇌피질의 변화가 왔다는 것이 굉장히 큰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게 네. 그냥 연습 그리고 네. 반복 네. 하는 것만 한다고 해서 과연 네. 뇌가 네. 변화할까? 아니면 네. 집중해서 해야 네. 효과가 더 좋진 않을까? 네. 집중하지 않고 하는 건 그렇죠. 의미가 없는 건 아닐까?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너무 중요한 질문 주셨습니다. 핵심 결론부터 말씀을 예. 드리면 주의 집중을 했을 때 뇌가 변화해요. 집중 안 하면 소용없다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네네. 그래서 주의 집중을 통해서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현재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적합한 아웃풋을 내는 그런 그 활동들이 뇌에서 일어났을 때 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주의 집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생활 중에서 두뇌 훈련이 아닌 것이 없어요. 예. 모든 상황이 두뇌 훈련인데 그것은 핵심 포인트는 뇌의 그 주의 집중을 하고 했을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 예, 그래서 주의 집중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재미있는 뇌 이야기 한국뇌과학연구원 노영철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